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제대로 휴식을 취하고 토트넘으로 복귀해서 훈련에 매진하려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마음은 지금 사진처럼 답답할 겁니다. 고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 플러스 토트넘과의 재계약 관계돼서 영국 매체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매일매일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시간에는 이 손흥정 감독에 대해서 계속 무능하다, 문제점이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그 사설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생각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선 손흥민 선수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커트오프 사이트는 이렇게 봤습니다. 토트넘이 2명의 스트라이커를 관찰하고 있고 영입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토트넘에서 왼쪽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는 거,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대우를 적절하게 해주고 보상을 적절하게 해주는 것도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에 대해서 찜찜함을 남겨놓고 좋은 활약만을 기대한다면 그건 구단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가 그라운드를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도록 구단은 그것에 대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덜어줘야 되는데 지금의 토트넘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손흥민 선수에게 스트레스만 주고 있다. 뒤통수 때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요.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가 라리가로 떠난다.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현금화한다. 올여름 충격 예측 누가 했냐? 이런 기사인데요. 우선은요. 황당한 예측이다 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풋볼 365 AI가 언젠가는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이 그날은 아니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프리미어 리그 여름 이적 10인 리스트 AI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라고 하면서 이 여름 이적 시장 행보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서 뭘 공개를 했는지 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10명의 현역 프리미어 리거들에 대한 전망을 했는데 자, 쭉 있습니다. 살라도 있고요. 로버트슨도 있고요. 등등등등 있는데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가요. 스페인 라리가 명문 구단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연결이 됐다. 이 AI는요. 손흥민 선수가 약 1,010억 원의 이적료를 토트넘에게 안기면서 팀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 매체는요. 몇 달 동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여름 해리케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 이적 시장이 그들이 사랑하는 공격수를 현금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황당한 AI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이요.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팬들도 그렇고요. 세계 팬들도 이 토트넘의 행보를 보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뛰었던 그리고 누구보다 팀을 사랑하는 손흥민 선수에게 토트넘의 대우가 어떨지 모든 전 세계 축구인들의 관심입니다. 그러고 있는 가운데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정 감독에 대해서 오늘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한국 스포츠 왜 이러느냐. 자, 여기 보면요. 아이들 탓하는 무능한 지도자들은 퇴출이 답이다 라고까지 제목을 달았습니다. 또 같은 매체에 또 같은 사람입니다. 정의준 문화연대 집행위원입니다. 이 내용의 골자는요. 자신이 미국에서 연구원을 보낼 때 자신의 아들의 테니스 첫 레슨 때 아들이 잘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들이 잘하지 못할 때마다 코치는 잘했다. 아들이 또 못해도 좋아. 그렇게 하는 거야. 칭찬을 했다. 그래서 아이가 좀 더 집중하는 게 보였다. 그리고 골프장에 있었던 이야기도 여기다 썼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10살 남짓 아들을 데려왔는데 아들이 잘 못했다고 해요. 그때 코치 반응이요. 잘했다. 한 번 더 하자. 그리고 마침내 공을 맞추자 코치는 그거야 잘했어 연발하면서 칭찬하고 난리가 났다. 외국에서는 운동하는 시간, 어른들에게 칭찬받는 시간이다. 신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일본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프로 못지않은 응원전 벌어지고 아이들이 주인공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비난을 하고 있죠. 송 감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능하다.
아이들 탓만 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비하고 비겁하다라고까지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 기사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의준 문화연대 집행위원이요. 이 프레시안을 통해서 계속 이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전 기사죠. 손흥정은 가르칠 자격이 없다. 자, 이런 아주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7월 10일 날 쓴 기사에는 뭐 어떤 댓글이 있느냐, 여러분. 자, 무려 128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정의준 문화연대 집행위원회 이 글에 많은 사람들은,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어떤 분들은요, 손흥정 감독을 비판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의견들은요, 그만해라, 그만 써라. 자, 그리고 미국과 한국 비교할 걸 비교해라. 스포츠 환경, 문화 완전 다르다. 축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이렇게 썼느냐.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감나라 배나라 한다. 제대로 집중 못하고 반복을 실수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리고 축구는요, 혼자 잘해서는 되지도 않고 여러 명이 다 같이 잘해야 된다. 경기 중에 있었던 그 숱한 기회와 실수와 상호 관련, 그리고 아픔과 환호, 오롯이 껍질에 깨어지는 아픔 없이 새싹은 돋아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웬만큼의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게 이 축구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대로 하면 우리나라 축구 접어야 된다. 그리고 기사에 전혀 공감이 되지도 않는다. 님이 직접 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돈을 요구했던 그 학부형 얼굴 먼저 보자.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뭐 다 읽지 못하겠지만 약 120여 개의 댓글 중에 손흥정 감독을 두둔하는 댓글이 약 80여 개쯤 됩니다. 지금 사건은요, 검찰에 송치가 됐고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아무리 선의여도 잘못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축구의 열정과 평생을 다 바친 지도자에게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느냐라고 비난하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분들의 생각은 이렇게 각각의 생각이 있지만 대부분은 손 감독을 두둔하고 이해해주자. 자, 그리고 이번 실수는 넘어가주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범죄자 취급은 하지 말자. 그리고 무능하다라는 평가도 너무 가혹하다라는 사람들의 분노의 댓글이 훨씬 많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